안녕하세요, PS입니다. 전장 시즌6가 이제 2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전후의 추가와 함께 전장 밸런스가 크게 망가져 잦은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규모 패치를 앞두고 더 이상 핫피스성 패치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금 전장의 티어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메타의 마지막에 강자는 결국 누가 되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먼저 그동안의 패치 정리입니다. 우두머리 쪽에서는 영웅 방어도 추가로 인해 일부 영웅들이 조금 상승세에 들어왔지만 전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메타 때문에 거의 평균 등수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신영웅 이니의 출시는 출시 직후부터 밸런스를 크게 망가뜨렸는데요. 평균 등수 3.1등에 가까운 성능을 보이며 메타를 점령하고 있다가 출시 7일 만에 핫픽스 너프를 받았습니다. 너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1티어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출시 당시 파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수인 패치 에서는 5성 하수인 아기 크루시의 추가로 5레벨 발견의 가치가 높아졌는데요. 전후 플러스 5레벨 발견 메타로 인해 4레벨 복수 메타가 거의 사장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운영법이나 5레벨 발견 메타로 떠오른 영웅들을 중점으로 티어리스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의 친구 추가와 함께 떠올랐던 6레벨 플레이를 중점으로 하는 영웅들이 다시 하위 티어로 돌아갔고 3레벨 상점 운영 혹은 5레벨 발견을 중점으로 하는 운영이 티어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 메타에서 강했던 영웅들의 티어가 낮아졌고 가시멧돼지 호환성이 높은 영웅들이 티어가 높습니다. 좋은 멀록 하수인들이 추가됨에 따라 가시멧돼지가 없을 경우에는 플러글이 압도적인 S티어에 위치하게 되었고 가시멧돼지가 있을 경우에는 깡스탯 영웅들이 강세인 상황입니다. 조금 나누어 살펴보면 기계 종족 필드에선 무타누스, 이니스톤 코일, 데스윙, 용족 필드로는 마이에브, 가시멧돼지 필드에선 제피르스, 아라키르, 블랙손, 그 외 아라나 스타시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레벨 리롤 전략이 거의 사장됨에 따라서 꽤나 높은 티어에 있었던 라그나로스는 현재 최하위 티어까지 떨어졌는데요. 무능력으로 필드 싸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개체수 또한 줄어들어 현재는 거의 고를 수 없는 영웅에 속합니다. D티어 영웅 챔바라는 랭커들 사이에서도 그 티어가 크게 갈리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평균 등수 4.98등으로 유의미하게 좋지 않다 판단되어 D티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S티어 영웅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전장에서 가장 쉽고 강력한 영웅 무타누스입니다. 운영 방법이 거의 통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턴부터 5턴까지 모두 영웅 능력을 사용하면서 한 개의 하수인에만 스탯을 몰아주게 됩니다. 용족이 벤이 아니라면 오색 날개를, 용족이 벤이라면 명인을 키우면서 8골드에 전후의 스탯을 넘겨주고 4레벨을 찍게 됩니다. 9골드에 3개의 하수인의 전후의 스탯을 나눠주게 되면 최대 276 정도의 버프가 가능합니다. 한 개의 하수인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체력 관리가 용이하고 전후를 사용한 뒤에는 약 3턴까지도 스탯으로 다루는 영웅들을 찍어 누를 수 있어 운영이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전후를 사용할 때 체력이 30이 넘게 남아있다면 급판은 이미 2등 이상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강력하죠. 처음 하는 사람도 운영법만 알 경우 상위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연 S티어 1위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니의 영웅 능력은 9개의 하수인이 죽을 경우에 기계 하수인을 획득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기계 필드를 구성하는 장점을 가진 영웅입니다. 핫픽스 패치를 통해서 전후가 2성에서 4성이 되면서 전후가 나오는 타이밍이 크게 늦어졌지만 운영법을 바꾸면서 평균 등수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악마가 살았을 경우에는 1레벨 리롤을 통해 성가신 인프를 사용하여 영웅 능력을 여러 번 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마가 없을 경우에는 정석 골드 커브 그리고 4레벨 상점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강한 반사로보 필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후가 황금 카드가 되는 타이밍에 5레벨 그리고 6레벨 발견으로 오메가 선멸 로봇을 노리고 이후 필드 마무리를 하면 2등 혹은 1등이 가능해집니다. 마이에브를 떠올리신다면 첫 번째도 용, 두 번째도 용, 세 번째도 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일단 용족이 없다면 선택 자체를 고민해야 하고 용이 있다면 골라도 되는 영웅 마이에브입니다. 부가적으로 해적이나 기계 악마가 6레벨 발견 밸류를 올려주지만 용족이 없을 경우 6레벨 자체의 기대치가 크게 낮아지므로 용족이 없다면 고를 가치가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이에브가 영웅 능력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대상도 달라지는데요. 5색 날개 기계 하수인 새끼 붉은용 순으로 그 중요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레벨업을 여러 번 연속으로 해야 하는 마이에브 입장에서는 5색 날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평균 등수는 낮지만 상위 티어 유저들에게는 거의 1등 보장 영웅인 만큼 S티어 3위로 넣었습니다. 항상 꾸준한 성적을 보이는 미라우스입니다. 재활용 망령의 추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S티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역시 이번 패치들과는 무관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S티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레벨 하수인 멀록 추가와 이니스톤 코일의 추가는 미라우스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플러글은 가시멧 돼지만 없다면 무조건 집으세요 라고 얘기할 만큼 좋은 영웅입니다. 1레벨에서 어떻게든 2개의 늪지습경 멀록만 찾으면 이후 레벨업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가시멧 돼지가 없을 경우 어떠한 빌드업도 중반 멀록 스탯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체력 관리가 가능하죠. 다만 5레벨 발견에서 불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1등 하기는 꽤 힘들어지고 2등에서 4등 정도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티어 5등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버전 떡상 영웅 제1위로 꼽을 수 있는 제피르스입니다. 제피르스 운영 방법과 승리 플랜은 아주 단순합니다. 7골드까지 페어를 한 개 맞춰라. 8골드에 5레벨 발견이 가능하면 순방이고 5레벨 발견이 잘 나온다면 1등입니다. 따라서 1레벨 리롤 운영을 하건 정석 레벨 운영을 하건 중요치 않는데요. 만약 1레벨 운영에 가치가 있는 판이라면 고민 없이 1레벨 운영 후 5레벨 발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레벨 발견 그리고 전후 사용으로 5레벨 하수인 2개를 획득하고 그 다음 턴 영웅 능력을 통해 황금 카드 그리고 5레벨 하수인을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패치 떡상한 영웅 두 번째 던 그래스프입니다. 두 가지 변경점이 있었는데요. 영웅 능력이 가장 높은 단계 하수인은 복사하게 되고 복사한 하수인 모두 빙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전우와 맞물려 기존의 한 개 하수인에만 버프를 넣었던 전우가 한 번에 2개 하수인에 버프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 하수인을 복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하수인을 3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유사 제피르스, 버프를 넣는 제피르스와 같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히드라 황금 카드. 페어 맞추기가 용이하고 스탯으로 필드를 밀어붙여 중반 트럭을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던을 안 골라보신 분이라면 다음 패치가 오기 전에 반드시 체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볼지는 예전 이세라와 같이 1등 아니면 8등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후 패치를 통해서 왼쪽만 스탯을 줄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이 있지만 1레벨 운영이 줄어들면서 볼진이 안정된 필드를 갖출 때까지 약한 필드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는 하체가 부실한 하수인들의 구성이라는 점인데요. 정석 레벨업 운영을 할 경우 전부 볼진 하수인들의 체력과 비슷한 공격력의 하수인 구성을 갖추어 볼진이 전투를 승리하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만약 8턴까지 버텨내는데 성공한다면 우승까지 가는 건 쉽지만 그때까지 버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1레벨 운영 복수 메타의 최대 수혜자 자일렐라가 C티어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후의 스탯도 예전처럼 잘 성장하지 않고 5레벨 발견 메타까지 도래하면서 정석 운영에서 체력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오무 커브를 따르는 자일렐라가 가장 좋아 보이지만 결국 노미와 같은 5레벨 고밸류 발견이 아니면 승리 플랜이 없어 당분간은 C티어일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리는 놀랍게도 출시 초기에는 2티어 상위권이었습니다. 친구의 친구 밸류가 모든 하수인을 압도했기 때문에 6레벨을 찍는 데다 돈이 많은 페이린이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구의 친구가 사라진 지금 페이린은 승리 플랜이 없는 그저 그런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메가 선멸 로봇의 밸류도 현재 높은 편은 아니라서 6레벨 후 칼레코스만이 희망입니다. 만약 6레벨 고밸류 하수인이 다시 추가된다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C티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첸바라는 여러 랭커들이 S티어 근방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픽률, 등수분포, 통계들을 여러 가지로 면밀히 살펴본 영웅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나쁜 영웅이라는 것으로 좁혀집니다. 픽률이 첸바라와 비슷하여 비교할 만한 영웅은 테스 그레이메인으로 테스는 4.79등, 픽률 64.6%로 첸바라보다 훨씬 높은 평균 등수를 유지 중입니다. 결국 결론은 첸바라는 D티어가 맞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사령관들이 모두 D티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중입니다. 이미 복수 메타가 크게 내려가 있는 데다가 영웅 능력도 다른 능력들에 비해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순히 봤을 때 드렉타르, 반다르는 이니 스톰윈드보다 약합니다. 알터렛 계곡 확정팩 종료와 함께 사령관들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대규모 패치까지 전우와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즐기시길 바라면서 이만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